여러분, 면접 준비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만 열심히 작성하고 계신가요? 면접은 글이 아닌 말이라는 점에서 내 얘기가 면접관에게 잘 전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체크는 여러분의 목소리, 그리고 표정이나 자세 같은 바디랭귀지까지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달력을 결정짓는 음성 언어죠. 바로 이 목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운드나 스피치 면접 가이드 유림쌤입니다. 면접 준비로 만난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의외로 답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의 면접을 해보면 오디오와 비디오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점점 늘고 있는 AI 면접만 보더라도요. 지원자들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또 말의 음색이나 음높이 등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이 목소리와 발음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에 있어 이미지와 또 전달력을 결정짓는 이 목소리 파트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면접에서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지원자 측면과 면접관 측면에서 각각 들여다볼게요. 먼저 지원자 측면에서 이 목소리는요. 면접에서 자신감을 더하거나 혹은 뺄 수도 있는 일종의 자신감 볼륨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를 못 느끼고 살았지만 정확한 언어 전달을 하려다 보니 막상 발목을 잡는 것들이 등장하죠. 1차적으로는 평소 목소리가 작거나 긴장감이 큰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친구들의 경우 큰 소리를 내려다 보니 톤이 높아지고 또 호흡이 가빠지면서 말이 빨리 나가거나 또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양소리가 나는 등 전에 없는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죠.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기에도 벌써 불편하게 들리는 이 소리를 계속해서 자신 있게 낼 수가 있을까요? 좋은 답변을 만들어 놓고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반면 답변이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 호흡과 발성이 안정적이라면 오히려 답변을 뱉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면접관은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말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듣는 사람도 똑같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 이야기를 면접관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먼저 편하게 말할 준비가 됐는지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유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유림입니다. 어떤가요?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 사람의 첫 이미지는 이 표정에서 결정되는데요. 표정은 밝은데 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나 혹은 소리는 야무진데 표정이 울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보이고 들리는 부분인 시각과 청각은 늘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죠. 평소보다 좀 더 크게 또 어미 끝까지 당당하게 소리를 내야지 하는 순간 어깨도 펴게 되고요. 우리 눈에도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바디랭귀지와 목소리는 면접관에게 첫 이미지를 판단하게 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결국 전달력의 차이로 다가옵니다.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또렷한 발음, 그리고 말하듯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지원자의 말투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달력은 결국 준비를 잘해왔구나, 진정성이 느껴지네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압박 질문 상황에서 말끝이 흐려지거나 혹은 답변을 까먹을까봐 국어책처럼 읽고 있는 경우, 상대는 자신이 없네, 진정성이 떨어지네 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목소리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혹은 상대에게 호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어떨까요? 짧은 시간 나를 어필해야 하는 면접에서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편안한 상태로 면접을 임할 수 있게,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 있고 신뢰가는 지원자로 각인될 수 있도록 나의 발음과 발성, 호흡을 점검하고 체크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면접관이 좋아하는 목소리는 어떤 걸까요? 합격을 부르는 목소리, 즉 면접에 필요한 좋은 목소리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감 있는 목소리입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발성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크고 또렷한 목소리는 전달력은 물론이고 당당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힘없고 작은 소리, 뒤로 갈수록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는 엄청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을 소극적이고 또 자신감 없는 지원자로 기억하게 합니다. 면접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압박 질문도 들어오고 또 소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요, 꼭 이렇게 강조합니다. 반드시 첫 멘트는 천천히 크게 말해라. 시작부터 평소처럼 말한다면 어느샌가 작아지고 또 점점 빠르게 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여러분, 첫 시작인 인사 멘트부터 반드시 평소보다 2배는 더 크게, 더 천천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번째, 신뢰가는 목소리입니다. 신뢰가는 목소리는 여러분의 발음과 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나운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KBS 9시 뉴스입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직업은 아닙니다만 톤이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발음이 정확합니다. 긴장을 하거나 또 소리를 크게 내려다 보면 평소보다 톤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톤을 내려야지 하는 것보다 좀 더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말하면서 높은 톤을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또 발음의 경우는 우리 입 근육만 좀 더 움직여줘도 훨씬 나아지는데요. 저는 이 웅얼거리는 발음 습관이 여러분을 가장 성의 없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마치 복화술 하듯이 입을 담채 안녕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음가별로 기본 단모음에 따라 입을 충분히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 적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은 따로 체크를 하셔서 입 근육을 신경 쓰면서 몇 번 읽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안녕, 안녕하십니까? 김유림, 김유림입니다. 책임감, 제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이렇게요. 사실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들 있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 입 근육 그리고 혀 근육을 애써 움직이는 일인데요. 신뢰가고 믿음직스러운 지원자로 남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이 입 근육 정도는 반드시 풀고 가는 시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이 좋아하는 목소리 마지막 3번째는 바로 긍정의 목소리입니다. 앞서 목소리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주위에 혹시 듣고만 있어도 땅으로 푹 꺼지는 그런 소리들 있지 않나요? 표정 변화도 없고 목소리에 높낮이도 없는 마치 무채색 같은 그런 느낌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내 온도를 녹여내지 못한다면 면접관은 여러분의 열정을 그리고 태도를 느끼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면접은 사람을 뽑는 자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답변을 할 때 내 눈빛과 이 마음가짐부터 잘해야지 라기보다는 면접관의 이야기에 먼저 집중을 해주시고요. 내 얘기 하나라도 잘 전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면접관을 상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그 연민의 마음이 있죠. 저분들도 일하다 와서 여기 힘들게 앉아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못지않게 힘드시죠? 이런 마음으로 아이 컨택을 좀 잘 해주시고요. 혹시 나는 평소에도 너무 무뚝뚝해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시다면 마지막 한마디 같은 답변에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크게 발음, 발성, 호흡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정확한 발음과 크고 또렷한 발성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말의 체력인 호흡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훈련하기에 시간이 없다 하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짧은 시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연습법 바로 이 젓가락 트레이닝입니다. 사실 이 젓가락 트레이닝은 제가 아나운서로 일할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연습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먼저 복식 호흡부터 배워가셔야 됩니다. 복식 호흡은 편안하고 긴 호흡을 말하는데요. 코나 입으로 숨을 마시고 다시 길게 호흡을 내쉬고를 반복하면서 평소보다 힘 있는 호흡을 연습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숨을 마시고 다시 내쉬고 다 뱉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한 3번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호흡 상태를 평소보다 길고 또 편안한 무게중심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소리는 숨과 함께 나가면서 만들어집니다. 절대 처음부터 들숨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괜히 많이 들이신다고 이렇게 하시면요. 오히려 상체에 힘만 잔뜩 실리면서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편하게 들이마시고요. 대신 숨을 내쉴 때 입모양을 우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힘있게 끝까지 뱉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뱉어야 숨이 바닥나면서 그때부터 다시 깊은 호흡을 들이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식 호흡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이 젓가락 트레이닝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젓가락을 입에 끼우고 숨을 크게 뱉어내면서 원고를 읽어볼 겁니다. 자, 먼저 무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젓가락을 이렇게 송곳니 쪽에 가로로 길게 물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떤 원고든 크게 읽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김효임입니다. 나는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크게 읽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끼고 연습할 때 발음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혀가 걸리적거린다, 내 혀가 움직이는 게 맞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혀는 자음에 따라 입천장을 닫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혀의 움직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숨에만 집중해 주세요. 숨을 최대한 멀리 토해내듯 뱉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 상태에서 오물오물 하듯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작게 소리를 내시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젓가락을 문 상태에서 크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원고를 한 3번 정도 읽고 빼시면 소리가 즉각적으로 커지고 안 됐던 발음이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젓가락 훈련은요. 물었을 때 입안의 공간도 넓어지고 또 그 공간만큼 입이 열린 상태에서 내 숨이 목젖을 바로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는 소리끼리 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면접이나 발표 직전에 물고 소리 낼수록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집에서 꼭 미리 연습해 보시고 틈틈이 활용하신다면 소리의 힘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아직도 혼자서 하기 힘이 들다 하시다면 라운제나 스피치문을 똑똑 두드려 주세요. 유림쌤이 여러분 소리 바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 나무젓가락이 냄새 때문에 비위가 상한다, 입술이 너무 아프다, 토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중에 이 발음이라고 하는 훈련 도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씻어서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연하게 구부러져서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많은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젓가락 트레이닝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달라진 목소리만큼 커진 자신감으로 면접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